과일이 암을 키울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과일이 정말 암을 키울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일이 정말 당뇨에 안 좋을까?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이 먹으면 산삼도 안 좋지만 그죠? 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 있죠? 몸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세포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들은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까요? 네, 모든 세포들은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단백질도 맞지만 당으로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고요. 당으로. 암세포도 역시 포도당으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 암세포 굶겨 죽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굶겨 죽이는 방식을 당분 제한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원장님 탄수화물 암에 안 크나요? 뭐 과일 암에 괜찮나요? 설탕은 당연히 안 좋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아졌다고요. 그런데요, 이 암을 죽일 만큼 당분을 제한하잖아요. 암이 죽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어요. 여러분 암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요, 암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암이 먼저 사람을 죽여놓고 지가 나 죽여요. 그러니까 암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온도를 올린다 40도면 암이 다 사멸한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제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이 필요한 당분을 암이 먹을 것 같아서 두려워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냥 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지가 먼저 와서 먹고 암이 커질까? 암 환자라면, 당뇨 환자라면 이거 먹으면 내가 당이 안 올라갈까? 이거 굉장히 사실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당분이 우리 몸에서 제한되면 뇌, 신장, 심장 이런 데가 간 손상돼요. 얘네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먹은 음식 탄수화물에서 당분을 소화시켜서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을 해놓는데 그게 부족하면 간은 급격히 망가지는 거예요. 급격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중에 천연당들은 되게 좋아요. 과일이나 아니면 원당이나 꿀이나 이런 건 되게 좋다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암세포는 산소가 적은 것을 좋아해요. 암세포는 산소가 적은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번식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몸에서 적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한다고. 고지방 식사는 암을 키웁니다. 결론적으로 고지방. 그 이유는 산소가 결핍된 식사예요. 과자를 많이 먹거나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 이런 지방으로 된 식사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 산소 고갈, 즉 산소 감소가 생깁니다. 근데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영양도 날리지만 산소도 싣고 각 세포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살아갈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암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뭐 암에 좋다는 거 먹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절대로 공격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질병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면 6개월, 1년, 2년 괜찮아요. 지나면 또 생깁니다. 그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독하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암을 공격한 치료를 하잖아요. 암도 생명체라 그랬어요. 맞죠? 암도 생명체예요. 암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애들도 있지만 살아남은 애들은 더 강해져요. 이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막 건드리면 더 강해지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더 세지고요. 그게 생존의 법칙이라고. 자, 그래서 암이 사라진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암이 우리 몸에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일이 아니라 포화지방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과일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과일이 너무 농약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성장 촉진제도 넣고 인위적으로 키워지는 과일들이 때로는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자제하는 거지.
그리고 과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다 보니까 피가 썩어버리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과일 먹으면 살찐다. 절대 안 쪄요. 저를 믿고 과일 실컷 드셔보세요. 근데 과일을 언제 먹으면 살찌냐면 밥 먹고 먹으면 살찐다고. 과일만 먹으면 살이 절대 안 쪄요. 절대로 안 쪄요. 오히려 마르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과일을 아침, 점심, 저녁 한 달만 드셔보세요. 살이 얼마나 빠질까? 5kg, 10kg 다 빠지신다고. 많게는 20kg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은 절대 살찌는 식품이 아니다. 잘못 세뇌된 거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일을 제한한다.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료수, 빵, 음식에 들어간 당분 주의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서 과일은 벌벌 한다고요. 이게 이상하게 세뇌됐어요. 하는 분이 오셨는데 원장님 이거 먹어도 돼. 저녁에 과일 먹는데 이거 탕 안 올라가. 근데 카페 가서 라떼 먹고 막 그래요. 괜히 먹었네. 이 정도예요. 그냥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이 정도라고. 그럼 과일은 벌벌. 이거 원장님 괜찮아요? 포도? 너무 단데. 이러시다고 여성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드시는 라떼 먹는 양을 이 과일을 3배를 드셔도 괜찮다고.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인 거. 우리가 빵집 빵 먹죠. 도너츠 먹잖아요. 얼마나 달아요. 그리고 시중에 여러분 그냥 음료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안 달다고 생각하죠. 엄청 달아요.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정도 그냥 물에다가 당분을 넣으면 이 구역질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달게 먹어보니까 토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죠. 안 단 것처럼 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꿀 원액을 그냥 타서 먹으면 막 달치죠. 근데 거기에 그 꿀을 한 3배 정도 넣고 다른 인공 감미료들 색소 막 다 넣잖아요. 전혀 안 달아요. 그냥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수에는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 뭐 반은 좀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엄청 들어가는 거 기억하죠. 머핀 만들 때요. 밀가루 3숟갈이 하면 설탕이 2숟갈 이렇게 들어가요. 엄청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음식들 먹을 때는 액면인 설탕이 아니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안 좋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하지만 과일은 되게 뭐 경계라는 거 피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들을 제가 보니까 과일의 당이 암을 키운다라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성을 갖다 주었어요.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일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킨다는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한 연구 결과는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방향이 다르지 정확하게 과일은 아닙니다. 과일은 그러니까 이제 당분 중에서 우리가 과당이라든지 당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당 분자에 따라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암을 키워버려요. 아무리 좋은 뭐 영양소도 비타민도요. 비타민 과하게 먹으면 암이 커요. 셀레늄 있잖아요. 통밀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거를 영양소에서 그냥 한 숟갈씩 퍼서 먹잖아요. 암이 정말 빨리 자란다고. 그러니까 과일뿐이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다르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과일이 정말 필요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일을 농축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즙을 짜서 먹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 과일의 당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면 문제예요. 과일도 좋고 채소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일의 산과 채소의 질소는 만나면 극과 극의 상태를 변하게 됩니다. 잘 썩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따로 드시되 과일을 먹고 싶으면 채소를 안 먹고, 그러나 과일과 채소 배합보다는 과일과 곡식 배합이 나아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과일은 과일만 먹을 때 최고 좋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후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과일 뭐 많이 먹으라 했으니까 난 실컷 먹어야지 하면서 식사하고 나서 매일 포도를 먹어요. 매일 사과, 복숭아를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차라리 그 전에 식사하던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자기는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몸을 학대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장 안에서 그 음식들이 썩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과일을 식후에 먹는 거, 두 번째 과일과 함께 먹는 거, 세 번째 과일을 식전에 먹는 거.
네 번째, 과일만 먹는 거.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4 아시겠죠? 과일만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과일을 식사 전에 먹는 게 그나마 괜찮다. 여기선 허용하지 않지만 그나마 과일과 같이 먹는 것은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일만 먹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